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개미 투자자가 망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가정사에 굉장히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 크게 보면 개미 투자자의 한 세력과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표하는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외국인 세력들을 대표하는 외국인 세력, 이 세 축이 주식시장의 주가를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500만 명이 지금 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과연 이러한 기관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뭐 전 세계의 경제 전망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도가 넘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망하는 이유 첫 번째가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가 매매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루 종일 9시부터 3시 반까지 HTS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주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가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좀 마치 함각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나요? 아니죠. 주식시장은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오픈이 되는데 대개 우리가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9시에서 대개 한 10시까지 매매가 다 끝나죠. 그래서 제가 올리는 급등주 동영상에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모든 걸 끝내라 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넘기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일 주식을 사고 싶다면 이게 한 2시 반부터 한 3시 반 사이에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장타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2시 이후에 종목을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주식시장을 보다가 서서히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아마 단타를 주로 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시간을 아침 9시에서 10시로 정해놓고 매매를 해야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보 입수의 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개미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이 있다면 이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항상 이 사람들은 정보를 언론에 나기 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회사의 CFO한테 전화해서 당신 회사의 앞으로 전망이 뭐고 계획이 뭐고 이런 것들을 와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IR이라고 하죠. 기업 설명회입니다. 네. 인사이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요 안에 뭐 진짜 인사이더 정보는 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이 어떤 회사에 전화해서 삼성전자에 전화해서 만약에 CF한테 전화해서 당신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욕 들어먹기 십상이죠. 이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가 들어오는 속도가 어떤 거냐 하면 원래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여기서부터 매수 가는데 정보가 터질 때쯤 되면 언제죠? 신문에 이제 언론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저녁 뉴스를 꼭 보고 저녁에 나온 그 인터넷 뉴스 또 심지어는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 안 자고 미국의 뉴스를 지켜보는 이유가 이 정보의 입수, 누가 더 빠른 정보를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 주가는 이제 정보가 이렇게 언론에 퍼지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락하게 되죠. 요즘은 주가가 엄청나 조그만한 이슈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주가가 떠죠.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가 어떤 업체에 한번 방문했다더라 라고 뉴스 뜨면 그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뜨는 거죠. 뭐 대통령이 어느 업체에 해서 가서 말 한마디 했다더라 엄청나게 뜨는 거죠. 예. 그런데 말했다가 아니라 오늘 대통령이 어떤 업체에 방문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요 구간에 사야 되는데 이미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 구간에서 수익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한 것들에 대한 네트워킹, 그 다음에 정보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데 입각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급등주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 항상 외국인의 지분율,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꼭 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을 인지하고 그런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대박이 나겠죠. 세 번째는 잘못된 매매 원칙입니다. 잘못된 매매 원칙, 저희들 회원들한테 늘 이게 이야기하는데 올라가는 종목은 잘 팔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잘 팔 수 있는데 내려가는 종목은 잘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잘못된 종목이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길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대로 주고 내려가는 종목은 빠른 속도로 카트 시켜서 이 종목에 대한 기회 비용을 줄이는 거죠. 아시겠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다 똑같이 빠졌어요. 이렇게 다 똑같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파십시오. 팔아서 다른 걸로 갈아타세요 라고 하면 안 팔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나중에는 10개 늘어났다가 20개 늘어났다가 나중에 30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제 주식은 절대 안 한다 하고 이 30개를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하세요? 뭐 안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아니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가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회사가 살아남겠어요? 요즘은 회사가 파산하는 회사도 많고 뭐 엄청나게 거래 정지 당하는 회사도 많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들 이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이 종목들을 면밀히 요즘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구조 조정하기가 쉬운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종목들을 잘 분석해서 이거는 없애. 그리고 요걸 다시 이쪽으로 투자해. 그 다음에 이것도 없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쪽으로 투자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려간 종목을 팔으라고 하면은 마치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내는 것처럼 아파하는 거죠. 이러한 매매 습관이 여러분들 자산을 키우지 못하고 계속 안전뱅이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목표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1년에 20% 뭐 10%, 20%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게 수익률입니까?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한 100%는 돼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여러분들이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펀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 18% 정도밖에 내지를 못해요. 이것도 3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계셔야 되나요? 얼마나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아마 100% 정도, 이 동향을 보시는 분들은 100% 정도 돼야, 2배가 돼야 좀 성에 차겠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100% 정도 돼야 된다고요? 네, 그럼 100%를 여러분들이 추구한다면 여러분 원금 손실 100%까지 날릴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으냐 하면 원금은 절대 마이너스 안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100% 나야 되고 이게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이야기가 손해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손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질문이라고 하세요? 아니죠. 주식 투자를 하면 당연히 손해날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도한 목표 수익률 이게 가장 큰 망하는 네 번째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은 사는 사람과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자, 파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송아지를 하나 키워서 이제 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아버지 따라 이제 소 파는 그 장터에 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송아지를 파는 공급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소를 사러 오죠. 그러면은 뭐 이빨도 보고 발도 만져보고 뭐 이렇게 인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얼마에 해서 내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소가 팔리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떻게 되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주식 거래소가 있고 여기는 여러분 파는 사람과 산 사람이 이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서로 팔고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파는 사람이 살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또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게임이죠.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사주든지 누군가가 팔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로섬 게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주식 게임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뭔지도 모르고 개우 HTS에서 주문하는 정도만 배워가지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되죠? 네. 또 가끔 가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딸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마치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딴 것처럼 착각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망하는 이유 두 번째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 나가면서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